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은 구문에 집중하시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빈칸 문제가 나오면 기본이 뭐야? 내가 여기다 못 쓸 것 같아. 빈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100% 재진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내일 모레 모의고사 볼 때도 빈칸 문제 네모남은 글 속에서 답을 찾는다는 느낌이 돼야 돼. 뇌피셜로 생각해서 고르면 꼭 오답이야. 오케이? 그래서 철저하게 니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여기 문제가 여기 빈칸이 있잖아. 이것과 대등한 문장이 어디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잠깐 얘기를 하자면 니네가 보는 이 수능 문제의 제조 방식은 첫 번째는 내가 다시 한 번 정도 대입학을 가지고 문제를 내. 자, 이소열 똑똑하니까 얘기해봐. 대의를 물어볼 수 있는 문항이 뭐가 있어? 대의요. 대의라는 건 이 글의 큰 주제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문항이 어떤 문항이 있어? 내나 예? 진짜 어떤 문항들이 있어? 아니 안 들려. 보이지 않게 하라고. 와. 말을 안 듣지 뭐. 무슨 문항이 있어? 아니 뻔한 거 아니야? 주제, 요지, 주장, 제목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재진수를 찾는 거야. 이게 꼭 빈칸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어떤 문제도 재진수를 확인하는 거야. 어휘 문제, 낱말이 어울리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 있지? 그것도 다른 곳에서 얘기했던 것이 다시 한번 얘기될 때 그 어휘가 맞냐라고 확인하는 거야. understand? 어휘 문제 있고 빈칸 문제 있고. 그럼 선생님 빈칸 다음에 35번부터 40번까지는 무슨 문제입니까? 그걸 니네 수능 문제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 영역을? 간접 쓰기 영역이라고 해. 몇 번부터? 35번부터 39번까지 무슨 문제가 있어? 글에 무관한 문장, 순서 두 문제, 삽입 두 문제. 이 다섯 문제를 간접 쓰기라고 해. 수능에서 서술형 평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식을 가지고 서술형화 시킨 게 서술형 문제를 객관화 시킨 게 이 다섯 문항. 오케이? 그래서 글을 잘 쓴다는 것은 글을 잘 읽을 수 있다는 건데 글의 순서를 모르고 글을 쓰면 국어쌤이 별로 안 좋은 글이라고 하지. 너는 서론, 본론, 결론이 뭔가 순서가 이상하다. 나한테 수행평가 써주세요라고 한글로 보냈는데 뭔가 앞뒤가 개연성이 없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렇지? 그럼 어떤 글이 개연성 있게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면 바람직한 글이 되겠느냐? 그게 36번, 37번이야. 응? 삽입도 마찬가지. 그래서 수능 문제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다 너희들에게 평가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럼 35번 전까지는 다 뭐다? 거의 대부분 대의를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재진수를 찾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실용문 같은 것도 사실 대의 파악이야. 이 안내문에서 너희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제대로 안 된 걸 찾아라 이런 거고.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제 어디가 도대체 빈칸이랑 같은 말이 나오겠는가를 고민하고, 요번에 6월 4일날 모의고사 볼 때 31번은 이렇게 단어로 나올 거거든. 근데 이 단어 중에 모르는 게 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 바로 발생. 자, 우리 조영된 단어 많이 알잖아. habit, 습관, culture, 문화, constraint. 여기서 바뀌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장상우, 예. constraint.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성, 네. constraint. 이남이가 알 것 같아요. 이소율, 모르겠습니다. 박수빈. 너마저도 아는 사람. 아니 숙제로 지난번에 풀 때 어떻게 풀었어? 또 모르겠어. 제야. 관계. 지금 외워. 31번의 선택지는
지금 현 학년 수준에서 모르면 안 되는 단어들로만 구성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신을 아무리 잘 봐도 6월 4일 날 31번 문제의 선택지 중에 모르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내가 전국적인 단위에서 영어 어휘 실력이 부족한 거야. 그 다음에 hospitality 이거 복수니까 원래는 Y로 끝나야 돼. 이건 알아? 그럼 hospitality고 그냥 hospitality는 접대감. 접대감. 뭐라는 알지? 도덕성. 다 복수로 쓴다. 요거 두 개 외우세요. 6월 4일 모의고사에 이 단어 나올 수 있어. 본문 중에 나올 수도 있어. 제약과 hospitality.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빈칸이 어디 있어? 마지막에 있지. 마지막 문장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지막 문장인데 여기에 빈칸이 포함되어 있잖아. 확률은 어떤 확률이 없다. 보통 일반적인 글의 구성 방식은 위에서 주제를 말하고 예시로 설명한 다음에 갈무리를 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파악을 한 친구들은 첫 줄에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보겠지. 15초 준다. 첫 줄 해석하라는 게 아니야. 첫 줄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빨리 봐. 얘기 안 해도 돼. 마음속으로 판단해. 자, 역진술이라고 해. 무용수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야. 무용수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야. 무용수들은 종종 push 주어랑 목적어 같으니까 them 아니고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밀어붙인다. 자, 일단은 아까 우리 선택지에서 한계나 제약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어. 그지? 섣불리 답안을 쓰면 안 되고 어쨌든 동의어는 나왔어.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꼭 무용수가 아니라도 돼. 우리가 뭐 힙합 전사라든지 어쨌든 뭔가 연습을 할 때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이겠지. 우리 아마 지금 문현웅도 기타 연주에 있어서 본인의 한계까지 본인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있을 거야. 끝까지. 그들의 무슨 신체적인 capabilities 능력들의 한계. 누구나 한계는 있어 없어? 있지. 자, 선생님이 키가 178cm. 그런데 내가 덩크슛을 넣으려고 해. 178 가지고 덩크슛 넣기 좀 애매하거든. 하지만 어떻게든 뛸 수 있는 만큼 뛰려고 뭐 하겠어? 밀어붙이겠지. 근데 키가 2m 5인 놈은 덩크슛 넣기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밀어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서서 넣어도 되지. 이게 다른 거야. 자신의 신체적 능력의 한계까지 본인 스스로를 밀어붙인다는 거야. 일반적인 무용수들은. 이런 자세를 가졌다면 2m 5짜리는 그냥 단순한 일반 골대 농구공을 넘는 것만 안 하고 골대 높이를 더 뭐 해보겠어? 점점 높이면서 자신의 능력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 사실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나 너무 쉬운 내용이었고 그러나 여기 핵심이 나온 거야. 일반적인 구성법은 알지? 그러나 그 푸시는 미스가이디드 잘못 유도될 것이다. 잘 봐야 돼. 만약에 그것이 향해져 있다면 다이렉트 향하게 하다니까 수동태로 그 푸시하는 게 향해져 있다면 뭘 향해서? accomplish. 잘 봐. 여기 답 나온다. 달성하는 쪽을 향해서 뭔가 구치수식 impossible 어떤 거? 신체적으로 불가능. 내가 예를 들어서 키가 150이야. 근데 덩크슛 넣겠다고 밤새 연습하는 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 아닌가?
아니 150cm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덤프슛 넣기는 어려울 수 있지. 근데 그걸 밀어붙이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쪽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 푸시가 불가능한 어떤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것을 달성하는 쪽을 향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어떻게 된 거다? 잘된 거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머릿속에 나오네. 푸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푸시가 곧 노력이야. 근데 이 노력을 어디까지 해야 돼? 본인 능력의 한계까지만 밀어붙이면 되지. 근데 한계를 뭐 하는 거? 넘어서는 데까지 이걸 시도하겠다는 건 뭐다? 일종의 문제다. 이 얘기지. 됐나? 그리고 뭘 들어? 예시를 들잖아, 그지?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얘기해봐. 본인이 노력을 할 때는 뭘 알아야 돼? 본인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 한계를 위해 노력해야 진정한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장이 만들어지나? 그렇다면 이제 바로 뛰어넘어 볼게. 지금 사례 얘기한다고 했죠. 이게 빠르게 보는 눈인데 여기 뭐 있어? 모나도라는 건 한계 얘기한 게 아니지. 한계 있고 또 하나 있지, 그지? 그럼 몇 개가 되죠? 그래, 사례라는 게 예시잖아. 그럼 이 사례는 분명히 첫 줄의 주제, 한계의 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예시가 나왔을 것이고, 그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같은 말 나오잖아. 뭘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작업하는 거야. 무엇 안에서? 그렇지, 본인의 무엇 안에서? 하면 나오잖아. 몇 번이야? 니네 이거 틀리는 게 왜 틀려? constraint가 리밋? 전지술 맞아? 이 동의어를 모르면 문제가 꼬이는 거야. understand?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 내용 파악은 잘했는데 답을 이상한 걸 모른다. 자, 그래서 너네 선배들이 이럴 때 소거법이라고 알려준 게 분명히 뭔가 빈칸에 들어갈 것은 개인의 제약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보니까 아는 단어 위주. 제약이라는 건 습관은 아닐 것이고 또 뭐야? 문화도 아닐 것이고 이건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도덕성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정답률이 50% 나오겠지. 기본적으로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마무리 해보면 뒤에 여기 어떻게 해석이 깔끔하게 끝납니까?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이해하고 일하는 거야. 뭘? constraints. 그 개인마다 있을 수 있는 신체적 제약을 얘기하겠지. 이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노력하는 것은 무슨 제약이야? 이거 PP야. 인포스 맞아. 부여돼.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 누가 줬어? 자연이 줬다는 건 타고난. 오케이? 그리고 this kind 신체적 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내가 지금 날 수 있어 없어? 분리법칙. 못 날지 중력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날려고 맨날 퍼덕거림을 연습하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우리가 왜 퍼덕거려서 날려는 연습을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무리 세게 팔을 줘도 날아오를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은 자 주어가 여기까지 끝나. 그럼 문장이 길지. 여기까지가 다 주어고 understanding and working 이것이 주어가 된단 말이야. 그것은 allow 허락한다. 처음에 나왔던 댄서들이 노력하는 것을 허락한다. 어떻게? 효율적으로가 뭐야? 뻘짓은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뻘짓 안 하고 진짜 결과물을 만들면 돼. 오케이? 동시에 분사구문. 이래야 모두 최소화돼. 인정이. 부상의 위협도 최소화되는 거 아니야?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 불가능에 노력하다 보면은 뭐가 생길 수 있어? 부상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어렸을 때 아파트 1층에서 뛰어내린다. 열심히 연습하면 날 수 있다. 물리적 법칙을 무시하고. 그래서 있었어. 슈퍼맨이라는 영화 유행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파트 난간에 올라가지고 뒤에 망토 달고 그때 옆에 놈이 욕을 해. 망토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우산을 펴. 그런데 우산 타고 뛰어내려. 다리 부러져서 많이 갔어요. 부상이 오는 거지. 그건 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물리 법칙을 이해하지 못해서. 잠깐만. 그럼 중간에 사례는 어떤 것인지 빠르게만 보자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키 큰. 큰 키,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큰 키라는 게 뭐야? 자연적으로 타고난 한계지. 큰 키를 가진 댄서는 with long feet. 이게 무용수한테는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긴 발, 발이 한 300mm 되는 거죠. 얘네들은 발할 수 있어. 수행하기를 반복적인 vertically 뭐니? 수직 점프를 too fast 무엇에 맞추어서 다른 음악에 맞추어서 동시에 포인팅 향하게 하면서 그의 발을 포인트 한다는 것은 발끝을 향하게 하면서 땅바닥에 언제? 공중에 있는 동안에 알잖아 이거 뛰면서 발끝을 뾰족하게 토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용수들? 발레? 웃으면 웃어있마하고 웃음을 숨기는 게 덕인만 그래서 공중에 있을 때 그리고 lowering 발끝을 향하고 그의 힐 뒤꿈치는 낮추는 거지 to the floor 바닥에 between 점프 사이에 아니 발레 동작이 그거 아니야 띵 띵 이러지 않나? 발레하고 다니면 발 걸려가지고 하지 않나? 이렇게 점프하고 내려올 때는 발뒤꿈치 뒤에 붙여야 되고 오자 만들고 다시 뛸 때도 요거 저분 요거 뭐 있잖아 발레하고 뭐라 그래요? 뛸 때 뭐라고 키 크고 발 큰 애들이 이거 잘한다고 근데 누가 나와야 돼? 그것은 불가능하다 no matter how가 뭐였어? however 아무리 그 댄서가 뭐 할지라도 강할지라도 이게 어때요? 오히려 발이 길고 키가 크니까 이렇게 뭐가 떨어져 민첩성이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발끝을 향했다가 다시 발끝 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니까 힘들다 이 말이야 하지만 반대로 짧은 발의 댄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왜 발이 긴 놈이 짧은 발로 한 동작을 따라하려고 애쓰면 안 된단 말이지 불가능하니까 거의 걔처럼 못하는 거야 또 다른 댄서는 maybe 이거 외워야 돼 struggle to가 뭐야 몰라 뭐하나 개고생하고 있는 건 잘 안 되는 거야 struggle to가 완성하려고 하프턴 공중에서 반바퀴 돌기를 완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빠른 회전율과 얼라이먼트 정렬이야 정렬 얼라이먼트 정렬 제가 이전에 바퀴 자동차 바퀴 제대로 딱 정렬되어야 연비가 좋다 그랬어 딱 맞추는 거야 수평으로 딱 평행으로 맞추는 거 그래서 빠른 턴을 했을 때 신체가 정돈되는 게 어렵지 한 바퀴 돌면 균형이 무너지잖아 그지 그 균형을 잡는 걸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거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 close to the rotation axis 이게 rotation이 뭐라고? 회전, axis는 회전축이 어때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이해했단 말이야 내가 점프해서 돌 때 이렇게 도는 것보다 축에 가깝게 손을 딱 어떻게 하고 이렇게 놓는 게 훨씬 더 잘 돈단 말이야 그걸 이해한 자들은 말할 수 있다 그녀에게 어떻게 그녀가 턴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다. 이 사람은 뭐 한 거야?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동작과 신체 조건을 보고 조언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거기에 맞추어서. 자, 이 모든 경우에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것에 맞추어 작업하는 것이 결국은 어떨 수 있다? 마지막에 뭘 허락해 줄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음을 가능하게 해준다. 됐어? 자, 풀이를 해준 것도 중요한데 뭐 저기 최영빈은 자기 학교 이번에 시험 범인데 저 졸부한테 나머지는 64 모의고사에서 빈칸 풀 때 이렇게 한번 풀어봐 된다니까. 그래서 빈칸을 1등급 받는 지금들의 선배님들은 빈칸이 난이도 1번이 아니야. 걔네들 뭐가 난이도 1번이야?
빈칸이 쉽다 그래. 뭐가 어렵대? 아니 40번은 다 읽으면 안 된다고. 그것도 안 돼. 36번, 7번 순서하고 38, 39 삽입이 어렵다. 그것도 둘 다는 아니고 두 문제 중에 한 문제씩. 그건 뭘 못한다는 얘기야? 왜 그런 줄 알아? 글쓰기를 많이 안 해봐서. 그래서 쓰기, 에세이 같은 거 많이 쓴 애들은 오히려 그 순서랑 삽입이 더 쉽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어. 간접 쓰기 영역이라서 그렇다 이 말이야. 자, 빈칸 하나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유형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야, 우리 축구 이겼냐? 그 이상한 나라는 오늘 했잖아. 이긴 거 알고 아, 이거 영석 뽑아야지. 벌써 조금이 아니에요. 거기 170쪽에 M19번 표. 너 필기가 다 되겠지. 자, 저 빈칸 누구예요? 어떤 아저씨가 들고 가는 게 괜찮아? 그 기타 어떤 아저씨가 지금 들고 나왔어. 그래요? 괜찮아? 맛있네요. 질병 중에 이제 자폐증이라고 그러지. 야, 각종 증상을 다 보여주는 거야.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 없이 계속한다. 이건 증상이지. ADHD. 아니야, 그건 자폐증이다. 아니 ADHD 증상이라고. 다 찾았어. M19번. 네. 상우가 네. 착해. 감사합니다. 아우 착해. 어찌나 착한지 그냥 막 쓰다듬어주고 싶어. 너 끝나고 선생님 집에 따라가자. 좋아요. 나 좀 만져줄게. 자, 이거 예담이 빼고는 예전에 선생님이 했었는데 왜 다시 잡아봤느냐? 지금 빈칸하고 있잖아. 이번엔 역으로 어디가 빈칸이야? 위지. 그럼 니네 빨리 위에 빈칸하고 맨 밑에 부분하고 확인 좀 해봐. 지금 실전이. 앞부분에 한 줄을 딱 빈칸까지 읽어보고 여기 시네마즈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한번 쭉 읽어보고 확인해보고. 아, 문제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게 보여?
아까랑 구성 방식이 똑같지. 확인해 볼게. 우리는 반드시 탐구해 봐야 된다. 탐구해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글의 중심 소재는 이거야. 관계. 관계는 혼자가 아니니까 아동용 영화 제작과 소비 습관. 여기서 너네 뇌피셜이 뭔 줄 알아? 여기서 분명히 아동용 영화 제작이라고 했고 소비 습관에는 아동이란 말이 안 붙었어. 그러면 아동용 영화가 나왔는데 소비는 누가 하느냐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한 줄 더 친절하게 그 소위 아동용 영화라는 것이 임플라이 무슨 뜻이구나? 우리에게 암시하고 시사하는 바는 소유권이 있다. 누구에 의한 소유권? 애들에 의한 소유권을 암시한단 말이야. 이거 누구만 본다? 그렇지. 뭐 어린이 영화. 그럼 우리 어린이만 볼 것 같잖아. 단서가 다 나와. 그들의 영화다. 하지만 영화들은 supposedly 추측한데 그 영화니까 made 어떤 영화야? 추측컨대 만들어진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래 왔다는 거야. 특히 상업적인 영화들에 있어서. 그럼 이 빈칸 위에가 뭐냐? 애들용 영화다 이거지. 근데 하지만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이것만 봐도 유추할수있는 거야. 하지만 애들만 위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지. 자, 얼마나 빨리 풀 수 있겠어? 이래놓고 뒤에서 우리는 확인만 하면 돼. 마지막 줄 봐봐. 너도 이런 게 이번에 모의고사 나온 거 아니야? 땡큐지. prejudice was. 지나가는 길에 한번 생각해보고 prejudice, bias, stereotype 있지? 자, 그럼 우리가 이 글을 좀 문해력 있는 애들은 앞에 그 아동용 영화나 애들 거다 라는 것도 일종의 뭐야? 매칭이 딱 된다니까요. 그럼 중간에 반전이 없었으니까 그 낡은 편견은 몰라? 여기 동격의 배전. 뭐라는 편견이야? 애들 영화는 어떤 다른 영역에 있다. 말하는 영역이야. 누구랑 분리된? 당연히 누구랑 가로 빼버리고 좀 더 레지티메이트 정형화된 영화. 누구를 위한? 이게 중요하지. 누구를 위한? 어른들 영화는 별개다라는 그 낡은 편견은 is not supported. 뒷받침받지 못한다. 바로 작금의 무엇에 의해서? 소비 현실은 다르다는 거지. 그럼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지금? 애들 걸 애들만 소비한다? 아니다잖아. 그럼 빈칸 답이 나와. 우리 아까 유출을 해봤지만 빈칸에 뭐가 좋다고? 항상 어른들에 의해서도 소비가 된 거지. 애들 어른 다 그지? 그럼 선택지에서 그런 내용을 유추해 보니까 1번 뭐야? 선택지에서 잘해. 내신에서도 선택지에서 못해서 틀린 사람이 많아.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안 돼요. 두 번째. 모든 연령의 청중들에게 소비된다. 그럼 여기 모든 연령의 어른 애들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지?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다 하더라도 세모만 쳐. 왜? 우리 문제를 보면 가은이 자니? 여기 문제 보면 항상 문제 한글로 뭐라고 적혀있어. 그래. 그래서 가끔 매력적인 오답을 틀리는 것들이 애들이 이게 맞는 얘기 같아도 가장이니까 더 맞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어. 그래서 저 베테랑들은 이건 이제 X표를 칠 거고 여기다 세모를 쳐놓고 나머지도 읽는다. 보통 이제 좀 하는데도 애들이 자꾸 실수하는 애들은 나머지를 안 본 애들이 많아. 본인들 다 있을 거야. 학교 내신이고 수능이고 안에 대충 알겠어. 자만감에 빠지는 거지. 아 이거 안 돼! 그리고 안 봐.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보니까 실력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보다 이게 더 맞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선택지는 끝까지 봐야 돼. 대충 보더라도. 세 번째, appreciated. 소중히 여겨지는. 진가를 인정받는.
예술적인 관점에서 아니고 네 번째 경험 없는 감독들에서 제작 표현 아니고 separate 아까 본문에 단어가 있었잖아. 영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윗줄에 separate한 단어가 있어서 없었어. 있으니까 같은 단어 있으면 비슷하겠지 하고 찍는 게 5번이 매력적인 거다. 그러면 어른들용 시네마로부터 뭐 돼 있다? 이건 역진술이지. 반대 개념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이제 만약에 영석이 이거 시험 범인데 이번에 똑같은 빈칸을 내놓고 이렇게 붙였어. 답 바뀌어 안 돼. 여기 나 썼어. 나 선생님. 그럼 몇 번이다? 5번이 답이 바뀌는 거야. 알겠어? 그 내가 모의고사 범위가 나와서 이번에 뭐 알고 26년 내 다음 주에 보게 될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 잡힐 텐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니네가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찝찝하게 안 풀고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이 디테일만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문장의 구성을 보는 게 되게 중요했으면 오늘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한 줄 한 줄 해석보다는 수능 지문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된다는 걸 몸으로 익혀야 돼. 몸에 배야 된다. 그래서 몸에 배인 애들이 생각해봐. 재수학원 애들 지금 뭐하고 있겠냐? 재수종합반 애들 영어 공부 뭐 할 것 같아? 걔네들이 지금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하고 있을 거거든. 계속 매일 뭐 하겠어? 이런 유형별 지문의 구성을 계속 연습을 하겠지. 그지? 니네도 그런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6월 4일날 영어 지문을 받았을 때 소재는 바뀌겠지만 구성 자체는 낯설지 않아야 돼. 알아들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소재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글의 구성 전개 방식은 익숙해져야 된다. 이거 무슨 과목 시간에도 많이 들었더라? 국어 시간에도 많이 듣지 않았어? 국어 지문도 늘 바뀌어 오지만 어떤 글의 전개 방식은 비문학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아? 비문학의 구성 방식은 항상 똑같다. 누가 그러던데? 영어 지문도 포괄해서 부채다 두 갈씩이다 그랬더니 선생님 비문학 배울 때 국어생도 그러시던데요? 그런 거 이게 바람직한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디테일 문법 좀 보자. 내용은 알았고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되는데 단어 몇 개만 짚어주려고 해. 누가 아냐?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썩 잘하는 건 아닌데 모의고사를 이 몇 등급이야? 모의고사 영어 59점 몇 등급이야? 5등급이야. 근데 이게 한 문제만 더 맞추면 61점이지. 그럼 몇 등급이야? 4등급이야. 서유라 개억울하지 않아 이거? 근데 문제는 니네 모의고사 성적표 받아본 사람 알겠지만 다 받아봤지? 다른 거는 원점수가 있고 그 100분위가 있고 뭐 표준 점수가 있고 다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 영어는 극한을 모두 통합해서 뭐만 나와 있지? 원점수랑 등급만 나와 있지 않아? 그지? 그래서 영어는 턱걸이를 해도 그 1의 자리 숫자 0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릴 수 있단 말이야. 한 문제를. 그래서 단어 중요한데 consider가 원래 고려가 다지 think하고 뭐가 달라? think는 니네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을 떠들고 있어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오고 있지. 사람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들은 생각 있지. 그게 think야. consider는 그걸 특정 대상을 정해서 고려하는. 오늘 기분 좋다. think야. 진성이 잘생겼다. think야. 잘생겼나? 이것만 consider.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think는 뒤에 목적으로 뭐뭐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안 오는데 consider는 뒤에 ing가 와서 이거 할지 말지를 뭐하다? 고려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보다 더 센 단어는 없어요? 이번에 모르고서 나올 수 있어. contemplate라는 단어가 있어.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말에서는 사색이란 말 알아?
그냥 보려보다는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게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어?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화장실에 낙서 보니까 딱 똥 싸려고 앉았는데 낙서가 딱 보이는 게 당신이 여기서 사색을 즐기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하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간다. 여기 써놨더라고. 그 사색이 다른 거지? 사색을 똥간에 앉아서 사색을 하는 동안에. 오케이? 요거 자주 나와요. 수능 문제. 컨템플레이션. 자, 그럼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컨시더인데 생각이 없다가도 뭐 수동이라고 그랬지.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생각이 될 만한 정도의 규모인 거야. 그래서 considerable이 무슨 뜻이야? 상당한. 형용사야. 근데 다 알겠지만 considerable은 같은데 considerate는 뭐야? 그냥 안 넘어가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려 깊은. 사려 깊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지? 인자하고 자상하고 뭔가 예의 바르지 않나? 그래서 같은 맥락이 될 수 있는 단어. 제너럴사 반대야? 그 다음에 또 확장시키면 폴라이트가 될 수도 있어. 폴라이트가 뭐야? 예의 바르고 점잖아. 보통 우리가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이 남에 대한 배려심도 깊고 사려가 깊은 사람 아니야. 오케이? 반대말은 뭐 있어? 싸가지 없는 거. 폴라이트를 뒤집어서 인폴라이트. 참고로 이제 여기는 이것도 되겠지? 내가 이 동의어 정리 왜 하겠어? 내신이고 수능이고 지금 내신 수능 문제 풀 때도 동의어 중요하지. 제시수를 따지려면 학교 시험 볼 때 동의어가 중요한 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잘 알고 있어. 학생들이 다 바꿔내는 거야. 그럼 여기 반대말로 뭐 있어? 인폴라이트 있고 루드 알아? 루드? 무례. 또 케어프리 신중한 하면 뭐야? 경솔한 거 케어레스. 쭉쭉 읊어야 돼. 자, 그 단어가 여기 나오니까 이게 만약에 영석고 시험 범위인데 요번에 선생님들이 어휘상 다음 중 어울리지 않는 낱말을 고르시오 해놓고 여기다가 considerably 써놓으면 말이 안 맞단다. 자, 상당한 크로스오버가 뭐냐? 크로스오버 서로 넘나드는 거야.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그 노래 뭐야? 국악이 현대 팝을 크로스오버 한 거야. 이런 걸 크로스오버라고 그래. 오케이? 크로스오버 하면 서로 섞이게 되겠지. 섞자가 뭐야? 퓨즈 알아? 퓨즈? 퓨즈도 섞다 혼합하다야. 그래서 퓨전이 뭐야? 두 가지 형태가 결합되는 거야. 그 퓨전 요리가 무슨 이상한 음식이 아니야. 퓨전 음식 이런 게 뭐냐면 서양의 스파게티에 우리나라의 상추를 넣어서 만들었다. 이런 퓨전이 되는 거야. 상추가 없냐? 상추 우리나라 거지 뭐. 니네 와 요새는 많이 바뀌었지. 군대 가면 양배추를 그렇게 준다. 우리 때는 양배추를 그렇게 줬어. 내가 하루는 진짜 내가 어지간하면 군대에서 밥을 잘 먹었는데 하루는 진짜 먹기가 싫더라.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밥에 양배추 국을 끓였어. 된장. 양배추 쌈이 있어. 가운데 된장이 있고 오른쪽에 양배추 김치가 있어. 양배추로 김치를 담다니 군대에서. 그럼 그 퓨전 맞아? 원래 김치는 배추로 나와야 되잖아. 양배추는 말해도 양이 붙은 게 어디야? 어느 나라 배추? 서양 배추로 김치를 담아서 그건 퓨전이야. 니네 퓨전 요리 대표적인 데가 어디야? 저기 신세계 백화점에 그 뭐냐? 토끼점? 일식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통식도 아닌 것이 뭔가 애매하게 섞여 있는 것 있지?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돈가스 옆에 밥 얹는 것도 퓨전이지. 그래서
자, 이렇게 사고의 폭을 넓혀서 상당한 퓨전 써도 돼요. 혼합이 있다. 총 중에 컴포지션이냐 얼마 전에 배웠어. 컴포즈 뭐하다? 컨시스트 오브 하면서 얘기했어. 구성하다. 응? 구성, 청중 구성에 아이들용 영화의 청중 구성에 있어 상당한 크로스오버가 보여질 수도 있다. By the fact, 이런 사실에 의해서 자, 니네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영어 지문 배우면서 팩트 다음에 된 나오면 거의 99% 보였어. 그게 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더 팩트 대를 본 친구들은 일단은 동격이라고 해석하고 시작할 거라고. 동격 해석 방법 어떻게 했어? 대절 완전한 절이니까. 일단 해석해서 뭐뭐이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다. 증거지 증거. 어떤 사실이 있었어? 2007년에 11개의 데니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리고 젊은이들의 영화가 청소년 영화가 attractive 부럽다. 목적 59%의 극장 애드미션 이래 이거 실용문에 나온다. 27년 28번 화적한 문제 있지? 거기에 애드미시 무슨 뜻이었어? 그러니까 허락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잖아. 이게 미션 B라고 해서 이게 나오는 B가 뭐야? 요금이거든. 이게 우리말로 입장료야. 어드미션 들어갈 때 내는 돈. 오케이? 그래서 여기 그냥 입장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뭐 관객 입장이지. 극장 입장. 극장 입장의 50%를 끌어냈다는 거, 59%를 끌어냈다는 건 여기서 극장 입장이라는 건 에어는 2배로 얻는 거야. 전체 인구의 59%를 극장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야. 이게 아동용 영화인데. 이게 말해주는 증거는 아동용 영화도 어른들이 관람한다 이런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4년에는 이번엔 독일의 아동용 영화가 독일의 아동용 영화 컴프라이즈 뭐랑 동의어야? 좀 아까 나왔다. 컴포즈랑 동의어야. 컴프라이즈 비슷하지? 자, PP로 독일 아이들의 영화 구성된. 미안하다. 여기 동사구나. 독일 아동용 영화들이 차지했다. 구성했다니까 뭐를? 7개. 니네 분수 같은 거 말할 때 뭐뭐 중에 몇 개 할 때 아웃 오브야 최고의 영화 수십 개, 아니 20개. 그 해의 최고의 영화 20개 중에 7개가 아동용 영화들란 말이야. at the national box office. 그 국가의 박스 오피스에서. 됐니?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잖아. 겨울왕국이 막 탑3 하는 거 있잖아. 주토피아. 주토피아 2 재미없거든. 원이 더 재밌잖아. 또도 재밌어. 피노미난이 뭐라 그랬지? 복수. 피노미나. 그리고 내가 설명했는데 피노미나는 그냥 현상이 아니라 좀 어떤 현상? 특이하고 신비로운 현상을 우리가 피노미난이라고 주어했어. 이게 이 글쓴이 입장에서는 애들용 영화인데 어른들이 보는 게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꿀팁이야. 피노미난 번역할 때 앞에 특이한이라고 넣어주면 좀 더 이해가 빠를 때가 있어. 그냥 현상이 아니라 이러한 특이한 현상. 그것은 상호가 네. 니네 시험 범위니까 묻는 거야. 네. 코레스판드가 무슨 뜻이라고? 위드까지. 상응이 뭐냐? 그거랑 잘 이게 똑같은 거.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얘기지. 네. 자, 추가로 나머지 잘 들어. 올해 63 모의고사의 18번이 뭐야? 목적이지. 거기서 I am corresponding your office managers 이렇게 나온 거야. 무슨 뜻이야? 저는 당신의 매니저 오피스 사무실 오피셜 매니저들과 상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뜻 있어. 이거 나와. 서신 교환하는 게 뭐야? 편지를 주고받는 거야. 연락을 주고받는 거. 이게 몇 번에 나왔을 때?
18번의 목적이 나왔을 때 커레스판딩이 등장하면 거의 99% 그동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신을 교환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상황이 아니라 두 가지 뜻밖에 안 나와. 여기서 첫 번째 뜻으로 이것은 무엇과 상응하느냐? 더 규모가 크고 국제적인 수용. What is Sydney? 겉보기에는 아동용의 문화로 확장한 거야.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것이 상응하는 것은 이 한 나라에서 아동용 영화가 히트를 친 것과 상응하는 것은 더 넓게 보면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그것도 범위가 전 세계적인 영화뿐만 아니고 영화를 포함한 아동용 문화로 보이는 겉보기에 보이는 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용. 그것도 어디 사이에서? 다이버스 모르면 그냥 모의고사볼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어떤 다양한 연령들의 청중들 사이에서 아동용 문화가 겉보기에는 애들 것 같은 것에 전 세계적인 수용이 더 큰 개념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장시켜서 알 수 있는 건 영화뿐만이 아니라 애들이 즐기는 문화 같은데도 전 세계적으로 어른들도 뭐하고 있다. 하나만 예를 들어. 영화 말고 뭐 있겠어? 프라모델 같은 거. 그렇잖아. 뭐 원래는 레고 아이들용 이런 거 아니야. 거기 보면 몇 세라고 돼 있어? 9세에서 12세. 아빠 이거 보면서도 사잖아. 야, 레고의 어덜트 전용 이런 거 없다니까. 레고 진짜 복잡한 것도 뭐 9세에서 15세 정도 이렇게 돼 있을걸? 근데 너네 아버지 나이가 40대 50대이신데 턱 집어서 야 이거 재밌겠다 이렇게 사시잖아. 엄마가 뭐라 그래? 애들처럼 왜 그래? 아니야 나 이거 하나 살 거야. 이게 전 세계적인 문화라는 거지. 큐브도 애들용 장난감이었어.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아니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아빠가 갖고 놀라고 툭 던져준 게 큐브였어.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랬단 말이야. 또 뭔 줄 알아? 큐브가 유행하니까 또 뭐도 애들용 장난감으로 애들 가지고 다니는 줄 알아? 스네이크 척척이라고 있어. 뭔지 알아? 삼각형이 연결돼서 뱀처럼 돼 있는데 탁탁탁탁 관절 꺾어가지고 십자가 만들고 뭐 이거 있잖아. 그거. 그런 시리즈가 엄청 나왔다고. 그 당시에 우리 70년대 아버지들은 그런 걸 보면 뭐라 그래? 아빠 이거 맞춰봐 그러잖아. 애들이야 내가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런 것들을 아빠가 야 아빠 이렇게 이런 문화로 바뀌는 거지. 그런 걸 뭐라 그래? 그런 걸 즐기는 사람 뭐라 그래? 키덜트라고 해. 키덜트. 이제 키덜트 아무나 못해. 뭐가 있어야 돼? 키덜트도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오래된 편견은 무너지고 됐어? 자, 우리가 공부했던 구성 방식에서 또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안 벗어났어. 오케이? 자신감이 생겨야 돼. 6월 4일날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 꼬라지는 다 똑같겠구만. 오케이? 그러면서 좀 건방 떨고 다니라고. 아니 뭐 수능 문제 뻔하지 않나? 이렇게 좀 건방 떨고 다니는 거야. 응? 그래 열심히 돌려. 우리 시간이니까. 레고 꺼낸 뭐야? 큐브 꺼낸 줄 알았더니 쓰레기를 꺼내. 5분간 휴식. 나 성우가 저기 무슨 유공자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독립묘지관도 국가 유공자면 대학교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거 좋아하는 게 국가 유공자의 자녀라는 게 있는데 손자나 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거를 손자까지 해주는 대학이 있어. 근데 서울에는 나요. 서울에 없는데 그냥 그 지방에 뽑아주는 대학은 40명이 정원이잖아. 유공자가 지원하면 정원을 41명을 만들어서 특차지 특차. 점잖게 들어오고 있어 보이더라고. 삼성으로.
근데 지금 다 분열됐잖아.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파는 사람들 오면 파는 사람들 가격 올려치기가 누가 돼? 한 80달러에 팔지. 3개월쯤 뒤에 한국에 그동안 진짜로도 아니고 한번 안 하고 맨날 큐브 헤드? 헤드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래서 큐브를 잘하는 거 아니거든. 아니 잘하긴 하는 게 그러니까 잘하는 거 아니고 전투 완전 인지도. 근데 계속 뜯어먹고 그 큐브 유튜버 중에 이거 몰라. 이거 너무 괜찮아. 근데 내가 이거 공식을 찾아봤거든. 근데 그 내가 한 거에서 여기서 요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 이렇게 좋은 거면은 그거 맞출 때도 이제 차이가 많이 되긴 한데. 많이 삼천이잖아. 그래서 와, 돈 근데 차이가 세고 많이 나. 하지 않을까 하다가 중간에 품절이 된 거야. 그리고 다시 차이가 너무 원가에 많이 넣어서 나. 13,000원인데 너무 많이 나. 지금 뗄 때도 9,000원이야. 4,900원이 나 레전드 너 거. 있잖아. 그니까 맞아 그거 많이 근데 제일 빠른 건 이거죠. 되게 이게 이게 제일 적어. 이거 나 이걸 여태까지 이거 할 줄 몰라서 뺀 다음에 긁는 것까지. 좀 더 빠르긴 하네. 일단 한 번씩 바꾸려고. 그냥 이거 나오면 이거 쓰고 이거 나오면 이거 쓸게. 나도 시키고 맞을래. 너무 잘 들어가지고. 쿠팡에서는 항상 23,000원. 근데 원래는 원래는 3,000원이야. 맞아, 원가 3,000원. 근데 그 전에 세일 안 해도 오늘 1개월 전 영상에 큐브 선수들 다 불러다가 자기 각자 큐브 튀어나오고
근데 계속 산이티어 있는 얘들이 다뭐 웨이브 11, 그 V 11이랑 행사할 때는 세르비아 수랑 한 11, 아니 12랑 16도 올라가는 게 비싸서 그렇지. 한 V100이랑 V100이랑 시급 시그마 시그마 약간 좀 하고 싶어. 그걸 생각하잖아. 시그마